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오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 사상 처음 3,700선에 오른 지 불과 하루 만에 3,800선 고지를 넘을 뻔한 수준까지 수직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급등세는 장중 한때 99,1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하루 만에 갈아치운 삼성전자가 주도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주요 거래처인 엔디비아 강세의 흐름을 이어받은 듯 한때 47만 5천 원까지 상승하며 전날 기록 역대 최고가를 큰 폭으로 경신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는 이러한 불장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 장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그날 꼭 챙겨봐야 할 핵심적인 이슈들 저희 경제잡학사전에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잡학사전 유상화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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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밤 뉴욕 증시, 장 초반 AI 반도체 수요 증가 속에 호실적을 발표한 TSMC 효과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연이은 미국 지역 은행들의 부실 대출 사례 속에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위험 심리가 위축돼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 상황을 유상화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상화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미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 속에 주요 지수들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대표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반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가 반영된 일부 필수 소비재 종목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처럼 경기와 무역, 그리고 정치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뉴욕 증시. 오늘은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흔들었는지 주요 지수 흐름들을 짚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 증시 종목별 움직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하루 종일 향방을 잡지 못한 채 결국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3% 내린 6,629.07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47% 하락한 22,562.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역시 0.65% 떨어진 45,952.24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낙폭이 더 커지면서 2,467.0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떠올리게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 주요 지역은행들의 재정 불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고 투자자들 사이에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금융권 전반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고 연준의 제롬 파월 회장 역시 고용 둔화와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날 장 초반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한 번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그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관련된 교역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주가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4%, 브로드컴이 3.5% 급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 기대가 반영된 월마트는 4.9% 상승하면서 필수 소비재 업종을 견인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산업주는 1%대 상승세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미국 주택건설업체 신뢰지수는 모기지 금리 하락 효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는 경기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 무역 갈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 속에서 단기 반등의 힘을 잃고 조정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이날 새벽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살상을 멈추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민간 표적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해서 대응으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고정밀 장거리 지상, 공중, 해상 기반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산업 기업의 작업을 지원하는 가스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규모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미국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장 사거리 2,500km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무기와 방공망 지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미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티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 사업 부문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4일 시티그룹에 따르면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2.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1.90달러를 웃돈 것입니다. 동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해 2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 210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 사업 부문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서비스 부문과 시장 부문은 각각 7%, 15% 증가했고 뱅킹 매출은 34% 급증했습니다. 제인프레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는 신제품, 디지털 자산, AI에 대한 투자는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혁신과 역량 향상을 견인했다면서 분기별로 더 탄탄한 비즈니스 성과를 제공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6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1% 증가한 4,523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전문가 20명의 평가를 종합한 LSEG 스마트 에스티메이트 전망치인 4,177억 타이완 달러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영국 언론은 이번 실적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면서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 급증이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50% 수입관세 부과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내일 미국에서 양국 대표 간 관세 협상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마우르 비에이라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찌감치 보호소나루 문제를 이유로 지난 7월 브라질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때리기도 했는데요. 브라질 룰라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트럼프 정부가 대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중국 쪽으로 더 치우치도록 방향치해서는 안 된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15일 차세대 애플 실리콘 칩셋 M5를 공개했습니다. M5 칩의 통합 메모리 시스템은 M4 대비 30% 증가한 158GB 대역폭을 제공해 대규모 AI 모델의 온디바이스 실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제품 전 과정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 소식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7,500억 달러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중심은 테슬라로 향해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 내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지만 경쟁 심화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4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3.1%로 떨어졌습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1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4분기 이후 매출 둔화로 인해 2025년 전체 매출은 3.5% 감소할 전망인데요. 테슬라가 연간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AI 에이전트 플랫폼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를 공개했습니다. 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 코리아는 강력한 보안, 자동화된 운영 기능, 유연한 메모리와 도구 관리 등 AI 에이전트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는 AI 에이전트 및 툴 카테고리를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면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M7 시장 이슈 살펴봤는데요. 오늘 미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융권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변동성을 키우며 약세로 마감한 시장이었는데요.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3분기 기업 실적 본격화가 되면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슈가 정말 많았네요. 네. 네. 우리 유성아 아나운서가 밤사이 미증시 상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 유성아 아나운서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뭐 이슈죠? 매일매일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뭘까요?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전승현 아나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값으로 가상 땅을 산다고요? 네, 믿기 어렵지만 가상 세계에서도 부동산은 현실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모이슈 키워드는 메타버스 경제입니다. 네, 이제 돈이 도는 무대가 현실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소통하고 일하고 쇼핑까지 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처음엔 게임 같았지만 이제는 진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제2의 현실로 성장했습니다. 네, 심지어 임대료를 받기도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네, 그 중심에는 NFT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도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네, 실제로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는 이미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2021년 디센트럴랜드에서는 한 필즈가 3억 원 이상에 팔렸고 더 샌드박스에서는 구찌,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가 앞다투어 가상 사옥을 세웠습니다. 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2025년 약 4조 1,200억 원, 2034년에는 약 6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6.55%에 달합니다. 가상 공간이 단순 홍보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수익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변화는 메타버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 직업, 디지털 건축, 가상 상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 안에 사무실을 열고 직원들은 아바타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또한 NFT 예술품이나 디지털 의류를 판매하며 가상 경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가상의 세계지만 그 안에서의 노동과 거래는 모두 현실화폐로 이어집니다. 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실제 가치와의 괴리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메타버스 경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술, 패션, 교육, 심지어 금융까지 모두 디지털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 경제는 현실의 돈이 디지털 세계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 가치가 현실로 환원되는 구조인데요. 가상 땅이 진짜 돈이 되고 디지털 신발이 실제 브랜드 수익이 되는 세상. 이제 경제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경험과 연결의 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실의 집 한 채보다 가상 공간의 나만의 랜드마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가상과 현실 두 세계의 경제가 공존하는 시대,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메타버스 경제, 저희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루
국내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7,000전자를 넘기면서 4년 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인데요. 외국인은 6,9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84% 급등한 97,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96,800원을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선 건데요.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SK 주가는 5%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판결을 따른 환송하였기 때문인데요. 노 관장 측에서 대규모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럴 여지가 축소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국제뉴스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일부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최근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총리와 직접 면담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송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나선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훈마네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마네 총리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도주 중인 범죄 용의자 체포와 자국 내 한국인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훈 총리는 한국 정부가 올린 캄보디아 여행 경보가 관광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며 하향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김 차관은 현재의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속 조치로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이 국적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 사기 단속 속에서 체포된 일원으로 현재까지 전체 63명 중에 4명이 귀국, 남은 구금자는 59명입니다.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나머지 구금자 59명을 순차적으로 본국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도 검토하면서 신속한 송환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현지 당국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김인성 국무총리 산하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11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감독기구 신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진단은 공백기간의 불법 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11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무 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지원하고 기구 설립 이전까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 일부가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적게 인정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한 뒤 청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 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법의 보호 영역 밖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한 재산 분할 비율도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상화 아나운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돈 잘 버는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과 함께 경제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돈의 맛.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0.01% 상승하면서 3,748.89포인트 기록했고요. 개인이 3,120억 원, 기관이 1,692억 원 팔자세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4,441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859.54포인트로 0.68% 하락했고요. 개인이 989억 원, 외국인이 429억 원 사자세로 전환했고 기관이 1,245억 원 팔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며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0.2% 상승하면서 97,900원, SK하이닉스가 2.87% 상승하며 465만 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3.21% 급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란불을 켜주며 마감했습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18%, 2.56% 하락하며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0.72% 상승하면서 11만 2,100원을 나타냈습니다. KB금융주도 0.26% 상승했네요.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23% 상승하면서 43만 3천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12.59%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에코프로가 27.04% 상승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페트론, 파마리서치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 역시 파란불을 켜주며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역대 최고가를 보인 가운데 오늘장 또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해 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유상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꼽아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종목은 ESS 기대감에 급등한 LNF입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LNF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의 급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1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6% 이상 상승한 10만 4,400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10만 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이날 KB증권은 LNF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에
ESS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LNF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2년 만에 흑자 전환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6,763억 원,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인도 본격화로 양극재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38% 늘어날 거라는 분석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11월부터 배터리 수출 허가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비중국계 배터리 업체들의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LNF는 특히 ESS용 LFP 배터리 관련 두 곳의 고객사와 MOU를 체결한 상태로 향후 주가 수주 가능성도 가장 높은 업체로 주목됩니다. ESS 시장의 탈중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LNF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이 이번 업종 내 토픽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LNF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LNF는 시가 10만 원으로 출발해서 최고가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종가 10만 3,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특징주 함께 알아봤고요. 저는 에코프로를 뽑아봤는데요. 이 에코프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 주가가 전기차 업황 회복 기대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장중 한때 73,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등 다른 2차 전지주도 줄줄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최근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짓눌렸던 전기차 캐즘 우려가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출이 제한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차 전지주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확대, 공급망 기대감 강화 등 낙관적 펀더먼털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세 번째 특징주 유상화 아나운서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요. 새로운 자율주행 로봇 공개 소식에 급등한 사면입니다. 사면이 국내 최초로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 HAMR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 주가는 전일 대비 4.8% 오른 29,400원 수준이었습니다. 사면은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인버터블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및 파워 유닛 전문 기업으로 친환경차, 전기 선박, UAM 등 이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로봇, 방산, 농기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HAMR은 사면이 자체 개발한 통합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 10톤급 하중을 견디면서 기존 HGV 대비 4배 빠른 시속 20km 고속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공장 간 물류 이동이나 조선, 제조 등 고하중 산업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사면은 오늘 11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로보월드에서 HAMR을 비롯해 자율조장 이동 로봇, 방역 로봇, 순찰 로봇 등 9종의 로봇 제품과 13종의 핵심 부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시간 주행 시연을 통해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집중 입증했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박기원 사면 대표는 이번 로보월드는 사면이 로봇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는 상징적인 무대라면서 로봇 방산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기존의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에서 로봇 플랫폼 중심 기업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로봇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은 시가 21,700원으로 출발해서 오늘 하루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다가 29,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저는 금강공업을 준비했는데요. 모듈러 주택 대표주인 금강공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추진 소식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7일 금강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29.88% 오른 6,520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우선주 금강공업우도 30% 가까이 급등했고요. 건축 모듈러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미러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금강공업은 철강 및 건설 기자재 기반의 모듈러 주택 공급 기업으로 과거에도 정부의 해외 인프라 협력 및 재건 테마와 함께 부각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와 재건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금강공업을 비롯한 모듈러 건설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특징주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유상화 아나운서.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징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가능성에 주목을 받은 전진건설주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7일 오전 8시 40분 기준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전일 대비 13% 오른 53,500원으로 개장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 전쟁 종식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1999년 설립된 국내 최대 콘크리터 펌프카 제조 기업으로 고층 빌딩이나 교량, 원전 등 대형 건설 현장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5개국 34개 거점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내구성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단기 테마 성격이 강하지만 글로벌 인프라 복구와 재건 수요가 이어질 경우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시가 51,700원으로 출발해 윗꼬리를 길게 다리면서 내려오면서 51,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알아본 특징주들 내일장도 흐름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시장의 객관적인 내용과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떤 인물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남기는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알아보는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병. 그 한 병이 모여서 새로운 옷과 가방, 의자를 만든다면 믿어지시겠나요? 네, 오늘은 환경위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패션과 환경의 경계를 머물며 세계가 주목한 브랜드를 만든 주인공, 바로 플리츠마마의 왕종미 대표입니다. 네, 왕 대표의 시작은 평범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을 맡으며 트렌드와 소비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언제나 버려지는 옷과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옷이 폐기되는 현장을 보며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2017년 왕 대표는 과감히 회사를 나와 직접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실로 만들어 가방을 짜내는 브랜드 플리츠마마. 주름과 엄마의 이름처럼 환경을 품은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은 까다롭고 공정은 느렸습니다. 이걸 누가 사겠어? 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왕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은 유행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하나하나 직접 공장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네,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는데요. 2018년 플리츠마마는 친환경 브랜드로 급부상하며 현대백화점, 롯데, 무신사 등 국내 주요 유통 채널에 입점했습니다.
이후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21년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 전시회에 초청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왕 대표는 버려진 것이 새로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디자인으로 증명해낸 셈인데요. 최근 플리츠마마는 가방을 넘어 재활용 섬유로 만든 의자와 카펫,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에는 환경 발자국을 줄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여성과 사회적 약자 고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 대표는 말합니다. 플리츠마마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짜는 브랜드라고요. 환경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왕종미 대표는 작은 실천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한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한 병, 한 걸음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린 인물로그 왕종미 대표였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왕종미 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사 투자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속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성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과 산업 현황을 분석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요 리포트 3건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주주, KB금융, 우리금융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금융주주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각 증권사 리포트에선 순이자 마진 안정과 자본 건전성 개선,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주요 금융주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판단 제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한국금융주주입니다. 최근 8%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주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5.3%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포트는 이번 분기 한국금융주주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로커리지 부문 거래대금 증가, 그리고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위험자산 축소와 자본 효율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익 구조가 한층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포트는 특히 BDC 제도 도입 등 정책 환경의 변화가 증권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단기 수익성뿐만 아니라 제도적 모멘텀과 배당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된 종합 성장 스토리를 갖춘 기업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보실 종목은 KB금융그룹입니다. 하나증권은 KB금융에 대해 목표 중가는 14만 7천 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는 의견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행업종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들어서 순이자 마진 하락폭이 예상치보다 완만하게 나타났고 비은행 부문 역시 손익 개선이 이어지면서 이익 체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KB금융은 충당금 적립과 자본 비율 관리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타은행 대비 리스크 완충 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배당 성향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포트는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이익의 안정성과 주주 환원 신뢰도를 기준으로 접근할 시점이라고 제시했고요. 향후 4분기 배당 기대감이 주가의 하단을 단단히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우리금융주주입니다. 최근 보험계열사 편입 효과와 함께 자본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은행주 전반의 안정세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3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을 약 9,600억 원으로 추정했고요. ABL생명 인수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체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순이자 마진 하락세가 둔화되고 대손 비용률 역시 전분기 대비 안정세를 보이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8%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여기에 좀 더 세밀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3분기 순이익을 약 8,65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보험 부문 이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친 실질 순이익은 1조 2천억 원 안팎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단순 은행 이익뿐 아니라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증권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위험 가중자산 증가세 완화와 기업 대출 성장 둔화를 뽑았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비율의 갭 축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는 경쟁 심화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그리고 추가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나증권은 우리금융이 비과세 배당 재원만 약 4조 7천억 원을 확보해두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사주 매입 확대와 배당 성향 상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5.2% 수준으로 국내 주요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 매력을 지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증권사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로 동일하지만 시각 차이는 분명합니다. 미래에셋이 안정성과 자본 비율 회복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증권은 수익 구조와 질적 변화와 주주 환원 가능성을 핵심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묶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유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장과 다양한 이슈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렇게 경제 잡학사전 오늘 아나운서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수다가 남았죠.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먼저 유상아 아나운서. 네, 저는 오늘의 한 줄 평을 고지가 코앞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를 했었죠. 근데 그 목표가 마치 순항적인 것 같습니다. 3,500선을 뚫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600을 뚫고 또 3,700까지 뚫으면서 4,000 고지가 보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5,000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방향이 보여서요. 고지가 코앞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전승현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한 줄 평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신을 주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수급이 뒷받침되기 전까진 관망이 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 코스피 시장 3거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 보면서 다음 주도 최고치 경신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4,800선, 4,900선, 5,000선까지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다양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도 좀 다시 반등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함께 잘 지켜보고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